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여 강경 노선을 천명하면서 전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통합 문제로 분당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박주원 최고위원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관련 발언으로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전국 분석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강력한 지금 대여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장면부터 보시고 대담을 좀 이어가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했더니 아침에 만나자 이러면서 그래서 제 회답은 잘 싸우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고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대로 된 야당으로 앞으로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살살 해달라 그러든지 우리가 대화 타입을 잘해서 뭐 조용히 가자든지 이렇게 하답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싸워보자 그러니까 또 잘 싸워야죠. 아주 통 크고 아주 뭐 이렇게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우리 김성태 대표님 큰 도움 받아서 이 수많은 국정 현안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속도감 있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제대로 된 야당 공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네. 자유한국당 제키고 하자 그래도 절대 응해 줍니다. 네. 네,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는 첫 상견례부터 상당히 좀 날선 신경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여야 전국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당분간 상당히 여야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갈 공산이 커요. 지금 네.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첫 일성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막는 그런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물론 당연히 이제 원내대표의 이제 일성이니까 그런 뭐 정치적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이제 대여 강경 투쟁을 하겠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 여러 가지 계파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홍, 비홍, 여전히 뭐 친박 세력도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뭐 친박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친박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의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대여 투쟁, 좀 외부로 관심 돌리려는 이런 정당 내부의 전략도 있으리라고 보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예산안 통과해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이제 공조해서 한국당을 패싱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 등 원내대표 등 한국당 내의 인식이거든요. 네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지금 민주당과 상당한 수준의 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호택 전 원내대표도 현재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그 행보를 좌파 파퓰리즘이다. 그리고 퍼주기식 복지 예산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김성태 의원도 당분간 상당히 가파르게 대치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좀 강해질 것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지방선거가 지금 정확하게 6개월 가량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데 이제 오늘 지금 12월 13일이니까 정확하게 6개월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상당히 여당과 각을 세우는 그런 전략을 많이 펼 거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김성태 네. 원내대표는 자기는 투쟁 전문가라고 했는데 왜 투쟁 전문가라고 했냐면은 과거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 성향이 조금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문정부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당내 계파 구조상으로 볼 때 이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소위 왕복 달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이 된 거는 네.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합친 세력이 결국에는 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됐다고 하는 소위 친박이 그동안 주류였는데 그런 변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하게 나오는 거로 이제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여당과 어떤 식으로 맞서고 또 어떤 식으로 또 타협하는 정치를 할까 주목됩니다. 네, 당 내에서 친박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친박이라고 이제 불리던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친박과 이 지금 이 친홍 이른바 김성태 의원 뭐 비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네. 상당히 팽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표차가 좀 많이 났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55표, 네. 55표였고 홍문정 의원이 37표였어요. 네, 일치해서 바로 끝이 났죠. 바로 그리고 과반 뭐 아슬아슬했습니다만 과반을 네. 남겼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당 내에 친박 세력 의원들도 만약에 친박계가 또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국민들이 한국당은 정말 친박의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요. 네.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친박의 세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뭐 그 선거 과정, 총선 과정에서는 친박의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첨언할 게 김성태 의원이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 국정농단 청문회 때 굉장히 그 개혁적이고 그리고 국정농단에서에 대해서 날카롭게 위원장을 하면서 국정조사할 때 상당히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이제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한다고 그러면서도 야당과 상당히 사안별로 협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냥 강경 투쟁으로 간다면 지금 네.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의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당장 이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 문제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주목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새로운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여야가 22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23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 본회의 표결이 지금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22일 날 일단 보낸해야죠. 체포 네.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보고는 하되 원래 이제 보고한 다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이제 표결에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무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기가 23일입니다. 이 임시국회 회의가 그렇죠. 23일인데 22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면 24시간 이후부터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게 표결에 들어가야 되니까 23일 날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보도가 이 사안이 있기 전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기 전에는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도 일단 두고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표결하지 않는 게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막상 참석해서 자신의 당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면은 이건 또 특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네. 애매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합의함으로써 일단 최경환 의원의 어떤 국회의 이른바 방탄국회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받는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24일 이후부터는 이제 신병 확보를 검찰 측이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이니까 23일까지 결국 표결이 이루어지지 사실상 않게 됨으로 인해서 24일부터는 네.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게 체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러할 수 있는 그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검찰이 체포하면서 그거를 가능한지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원에 통해서 구속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자연스럽게 검찰에 다시 공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야가 사실상 표결하지 않기로 네. 사실상 의견을 모은 셈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가 체포되도록 하는데 자기네가 직접 손을 물을 묻히는 이런 게 싫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당내에 이렇게 표결이 찬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 네. 당내 분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당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 다른 당 입장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리 다른 당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거로 인해서 검찰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넘기는 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수 대통합 말입니다. 네. 바른정당을 겨냥을 해서 샘문이 아니라 대문을 열어서 보수 대통합을 추구하겠다고 김성태 신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이제 김성태 의원이 어쨌든 아까도 우리 김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한국당에 복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에 현재 있는 의원 11명인가 11명이죠. 이분들과 상당히 소통이 좀 되는 편일 겁니다. 아마 김성태 네네. 의원이. 그리고 성향도 아까 뭐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다른 의원이 원내대표 된 것보다는 이 보수 통합의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세력과 이 호남 중진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당 내부가 국민의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좀 오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일부 그리고 한국당과의 이제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신보수 통합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근데 이런 쪽으로 아마 이제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지방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이 중립지대라는 게 대단히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이 다당제 구도에서.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네네. 뭐 샘문은 아니라 대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 중도와 많이 결이 맞는다면은 지향이 같다면 네. 좀 이제 민주당과 대비시켜서 뭔가 새롭게 보수를 좀 결집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럴 정도의 개연성도 남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네. 통합의 그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한때 이제 바른정당 의원 더 안 받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뒷문은 샘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비교해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샘문이 아니라 대문을 열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본인도 바른정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실제로 지금 바른정당 의원 11명 중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하면 벌써 세네 사람이 여러 가지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가 대표된 걸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영입에 이렇게 또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 통합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가 어떻게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11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이런 일이 충분히 연말 연초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또 DJ 비자금 의혹으로 좀 어수선한 국민의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의원에게 제보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죠. 전 의원에게 뭔가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주신 적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주성영 의원님 자주 만났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자료는 제가 준 기억이 없고요. 제가 드린 자료는 요거와 연관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가 아마 2003년이죠. 현대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양도성 예금 증서나 수표들이 입수가 돼 있었어요. 뭐 그런 자료 중에 그 자료가 수십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중에 아마 여러 장을 제가 드렸던 기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준 것은 맞는데 또 한편 DJ 비자금이라고 이야기한 바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의혹이 더 커지는 건지 해명이 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해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게 맨 처음에 보도된 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 사안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2006년도에 주성영 의원에게 제보할 때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경향신문에 그런 일이 없다. 주성영 의원 말에 의하면 주성영 의원이 검찰에 가서 얘기할 때 박지원 그때 뭐 최고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 당시 DJ 비자금을 특정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용주 의원도 이제 이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용주 의원이 자신에게 그 DJ 비자금을 특정했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에요.
이용주 의원은 자신은 그 당시 판결문을 보고 얘기한 거다. 그때 2008년도에 결국은 이제 주성영 의원의 그 DJ 비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밝혀졌고 주성영 의원은 벌금형을 받았었거든요. 300만 원. 네. 그래서 그 당시 판결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용주 의원이 근거로 대면서 그때 다 DJ 비자금을 얘기했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주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진실 공방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지원 최고위원은 자신은 DJ 비자금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국민의당 내부에 여러 가지 내용이 깊어진다. 호남 중진들과 안철수 측근들 세력 간에. 근데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은 안철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 중에 그렇죠.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 측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애매하고 아주 난감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의 주장은 뭔가 이것이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네. 흘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게 왜 지난 2008년도에 일이 이제 와서 또 터지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박 최고위원이 대북 송금 사건은 종결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관련 이야기들 또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모든 사건의 진실은 이 사건 기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당 법사위에서 언제든 이 사건 기록 다 가져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 때 받아먹었던 뇌물로 받았던 돈들이 수백억입니다. 그 수백억이 양도성 예금 증서 내지는 자기압 수표 또는 자금 세탁 등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그러나 그게 사건이 확정되자 그 뇌물로 받은 자기압 수표나 양도성 예금 증서들이 금융실명제 이후에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금화하지 못하고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그거 숨어 있는 것을 2013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억 원이 국고에 환수가 되었습니다. 왜 국고에 환수되었습니까? 이 돈이 깨끗한 돈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돈이었다면 국고에 환수됐겠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내용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박지원 최고위원은 제가 태도를 보면은 네. 본인이 지금 죄송하다, 뭐 이게 잘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부분은 별로 없고 오히려 정치적 역공을 좀 취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첫째 전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시 과거에 자기가 수사했던 내용을 자료를 어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에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 모의, 공작으로도 오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료를 흘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네. 처음에 이거를 굉장히 처음에는 주성영 의원, 강치 전 의원과 과거에 만난 거는 인정하다가 이거는 건넨 적은 없다 그러다가 지금은 건넨 거는 있는데 그게 DJ 비자금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측근의 당시 정몽원 씨한테서 DJ 측근 비자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돈을 찾아가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마 자기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된 뒤에 이제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제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쪽으로 제가 계산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당내에 있는 통합 반대파 네. 여기에는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일부 인사들을 겨냥해서 바로 이 DJ 측근 중에 일부가 있다고 보고 그런 걸 겨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합파와 반대파의 갈등도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이 통합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대표의 거취도 결정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국민당의 통합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이 몇 명, 네. 10명인가 만나서 일단 통합을 좀 빨리 매듭 짓자. 이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당내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피로감을 준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근데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호남 중진들과 지금 이 안철수 대표의 세력 측근들과 통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당내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일단 당내부터 어쨌든 통합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호남 중진들 주장은 일단 분당한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라는 요구예요. 지금 호남 중진들의 얘기는.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끝까지 추진하겠다 바른정당하고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어쨌든 내부에서 통합을 하자는 쪽과 통합 논의를 중단해라라는 쪽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면 결국은 두 당이 갈라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배경도 좀 다릅니다만 물론 이제 2016년도에 창당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바 이제 반문, 친문 패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상당한 성과를 거뒀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와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탄핵 전이었고 그래서 지금 호남 중진들과 이 안철수 대표의 세력은 상당히 결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노선이나 이념에 무관하게 자꾸 통합을 논의하는 건 네네.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세를 불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 대표가 너무 통합에 매몰되지 말고 좀 현 단계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더 개혁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러는데 안 대표 측은 어쨌든 계속 통합 쪽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좀 넘어가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 또 임관빈 전 실장에 의해서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에 어떤 증검다리 인물로 꼽혔기 때문에 이번 기각으로 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내 소환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됐다면 가장 큰 혐의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이버 사령부의 소위 댓글 공작. 혹시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지시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다음 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에 거론된 건데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이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이번에 김태호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네. 결국엔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 가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딱 끊겨버리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술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았다든가 뭔가 나와야 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로 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그 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제가 보기에 물 건너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혐의가 거론되는 게 지금 한 4-5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게 그중에 하나가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또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의뢰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건으로 인해서 소환 조사돼서 이 병합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석방이 되고 또 기각이 되다 보니까 이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좀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 지난번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됐거든요. 네.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어떤 피해자가 요구했거나 그리고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불과 뭐 열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이 이제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 김태호 전 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법원은 뭐 법리에 따라 하겠죠. 법리에 따라 하고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게 영장이 기각되면 일단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영장 기각은 곧 무죄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인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수사 동력을 잃는 건 전혀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볼 건 아니고 검찰이 보다 더 증거를 보강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현행 법 체계에서 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단이 뭐 성역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걸 뒤집을 길은 결국은 다시 보강 수사해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가 더욱더 정밀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적폐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